비호감 국왕입니다. 아, 국왕인데 국민들로부터 호감이 그다지 높지 않다. 비호감 국왕. 영국 얘기군요. 영국 얘기. 보겠습니다. 기사로. 지금 영국 그리고 영국과 관련이 깊은 영연방 국가들 추모 분위기죠. 뭐 언론을 통해서 계속 전해주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경제난 속에 여왕마저 떠났다. 영국 시민들 헌화와 손편지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사진 좀 보실까요? 여기 보면 1953년 영국 여왕 대관식. 그러니까 이때 대관식 통해서 이제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여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22년 얼마 안 됐습니다. 신임 영국 총리 얼마 안 됐어요. 접견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랬어요. 그러나 갑자기 이제 악화가 되면서 서거를 했는데 그럼 영국 입장에서는요. 총리도 바뀌었고 왕도 바뀌고 약간 이런 상황에 동시로 그럼 최고 수장 실권을 가진 총리와 명목상이지만 국가의 원수인 국왕이 바뀌는 거예요. 동시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장례 미사하는 모습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사 좀 더 볼까요?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영국이 지금 고물가의 에너지난 총체적인 난국인데 총리와 왕이 한 주 사이 다 바뀌어서 불안감이 커졌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소한 고마웠다. 뭐 이런 반응들 나오고 있고요. 19일에 국장입니다. 장례식. 그리고 아마 75만 명 이상 모일 듯하다. 뭐 이런 전망까지 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다음 기사 보시죠. 근데요. 한편에서는 또 이렇습니다. 영연방 국가가 50개가 넘죠. 뭐 크고 작은 나라 다 합치면요. 근데 구심점을 잃은 영국 연방, 영연방. 여왕은 떠났고 군주제도 끝나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답니다. 군주제를 끝내야 된다. 여기 보면 호주 등 그런 몇몇 국가는 영국 국왕을 국가 원수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 다 아닌 나라도 있고요. 그러나 영연방에 같이 속해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영국의 어떤 위상을 인정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공화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국가 원수로 왕을 섬기기 때문에 이거는 공화정이 아니거든요. 군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탈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영국의 영향력 축소까지 더해서 변화가 불가피하다. 뭐 이런 약간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 중심을 잡는 게 국왕. 새로 즉위한 찰스 3세입니다. 그런데요. 그 인물에 대한 평가 다음 기사로 보겠습니다. 준비된 국왕이라는 찰스 3세 호감도는 바닥이다. 그러니까 왕세자로 46년을 보냈어요. 준비를 하고도 남죠, 그거는요. 그런데 각오를 밝혔습니다. 어머니처럼 평생을 헌신하겠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목소리 뭐 이런 거에는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나 다이애나비와 이혼 등 이른바 불륜입니다. 불륜. 논란됐던 게. 미운 털이 바뀌었다, 국민들한테. 그리고 최근에 어떤 성격이라든가 태도 이런 거에 대한 논란도 좀 불거졌죠. 최근에 지난 10일 즉위식이 있었거든요. 그럼 즉위식하면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뭔가 이렇게 서명한 절차도 있는데 그때 두 가지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 모습 보시죠. 지난 10일입니다. 즉위식인데 뭐 서명을 하고 있죠. 근데 보세요. 뭘 서명을 하다가 짜증을 냅니다. 뭔가. 옆에 있는 시종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서명을 하기 위한데 또 손짓을 하죠. 계속 뭘 치우라 그러네요. 저 모습이 그대로 공개가 된 겁니다. 국민들에게. 근데 저런 모습은 선왕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날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을 위한 날인데 뭔가 짜증이 났나요? 아니면 예민해진 건가요? 지금 영국 언론들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지금 이 장면들을 가지고요. 자, 김재섭 위원장. 특별히 이제 각국의 왕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제가 짐작이 되는데 이거 좀 영국 연방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리더십이거든요. 왕으로서 리더십. 근데 저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영국 내가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저걸로. 저도 아마 이 영연방 국가들의 어떤 단단한 연대가 이 찰스 3세가
제외하는 기간에 흩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어. 실제로 안 그래도 호감도가 낮은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즉위식부터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제 그 국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상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권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매력이라든지 그 상징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예. 엘리자베스 그러니까 선친이 계속 이 대중들께 인기를 구가했었던 것은 그 인간적인 매력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에 스코틀랜드가 이제 분리 독립을 하려고 했을 때도 엘리자베스가 직접 가서 그 분리 독립을 막았던 일도 그 있었고. 투표를 통해서 안 됐죠.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인간적인 매력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지금 스코틀랜드 또 뭐 분리독립 얘기 나오거든요. 분리독립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굉장히 이제 예. 북아일랜드의 지금 분쟁 문제도 다시 한번 재점화될 가능성이 예. 굉장히 높고 다른 영연방 국가들조차도 사실은 연방은 유지하되 계속 공화국으로 돌리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국왕의 매력으로서 연방 국가들을 단단하게 묶을 만한 구심점이 돼야 되는데 아까 그 모습은 매력은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 비호감도라고 하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1996년이었나요? 당시 이제 다이애나 그 왕세자비랑 이혼을 했을 때가 그때였는데 그 전부터 이혼을 하기 전부터 카밀라의 지금 그 불륜설이 계속 나오면서 그때부터 정말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했던 다이애나에 대한 다이애나를 버렸다 이런 그 대중들의 심리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이애나배가 그 죽고 나서도 다시 그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카밀라를 공식 석상에 데리고 오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줬기 때문에 대중들의 반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지금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거의 20년 가까이 된 캐캐 묵은 비호감도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앞으로 영연방 국가의 그 미래가 굉장히 좀 불투명하게 됐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권은 없지만 상징적인 존재로서 다양한 방면의 리더십을 행사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국왕의 존재는 지금 21세기 국왕의 존재는 국민을 통합시키는 거. 뭐 이걸 최우선 과제라고 하는데 잘 될까?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좀 틀리겠네요. 여기 좀 다시 볼까요? 여기 보시면 1948년생인데요. 3세 때 48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장남으로 태어났다. 근데 일찌감치 왕세자가 됐대요. 아주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제가 아까 숫자를 거꾸로 말씀드렸어요. 46년이 아니고요. 64년입니다. 왕세자로 지낸 지가.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은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동안. 근데 저런 모습이 나타나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죠. 이건 우리나라와 또 관련이 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런던 조문외교 그렇습니다. 장례식 이 국장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일 유엔 총회 첫 기조연설 18일 출국합니다. 그리고 7일간 5박 7일입니다. 영국 그리고 미국, 캐나다 요 순서로 그리고 김건희 여사 동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상회담 추진 이런 것도 좀 시도되겠죠?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전기차 문제 등등등 요거 해법 주목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그렇죠. 각국 많은 국가 정상들이 가니까 아마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발표도 있었는데 그 앞서서요. 어제 이 안보실장이 관련 브리핑을 했거든요. 내용 좀 그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방문지인 런던에서 윤 대통령은 9월 19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영국 국민과 왕실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9월 20일 유엔 총회 고위급 기조연설 첫날에 윤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조대진 변호사.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이런 조문외교 등등 포함해서 해외 순방을 할 때는 동부인 이건 당연한 겁니다 원래요. 근데 항상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기사도 굳이 여기다 김건희 여사 동행이라고 썼어요. 제목으로 잘 보이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앞서 갔던 나토 방문, 나토 회의 방문 이때 논란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닙니까? 일단 김건희 여사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우자가 동행하는 거는 당연하죠. 예. 동행하는 건 당연한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또 조사 특검 이런 문제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자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너무 부각시켜 가지고 따라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민주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 삼고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런 논평은 안 내겠죠? 네,
그렇게까지는 뭐 생각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어. 이제 다만 일단 뭐 특검에 관련돼서도 아까 나왔었지만 뭐 국민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를 따라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 예. 뭐 관련된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라면 뭐 그런 부분들은 떳떳하게 응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당연히 참석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참석하고 문제가 없이 이렇게 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윤수석 전 대변인, 요 김건희 여사 동행 부분 관련해서 지금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제 기다린 취재를 통해서 혹시 요 동행하는 거 공식 일정 말고요 추가적인 단독 일정이나 별도 일정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단 없다라는 쪽의 설명이 많았어요. 뭐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방향이 좀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아까 조대진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예. 관심을 갖고 원래는 굉장히 평범하고 당연한 건데. 예, 그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예. 대선이 워낙 격렬하게 경쟁이 치열했던 관계로 당사자인 후보자들뿐만이 아니라 후보자의 가족, 특히 배우자, 양쪽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의혹이 너무 세게 드러났던 그 이후에 아직도 이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습니다. 외교적으로 물론 엘리자베스 여왕 자유민주 진영의 어떤 예. 수호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분의 장례식에 동행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예. 그 일정 이후에도 분명히 또 똑같은 의혹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제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뭔가 뭐 의상이 어떻니 뭐 아마도, 소위 말해서 아마도. 그런 예, 얘기들을 예. 할 겁니다. 예. 그런 것을 보는 국민들의 어떤 시선이 어떨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나친 정쟁 몰이는 정말 좀 멈춰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전망대로라면 민주당이 뭐 별다른 논평에 포함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일단 어제도 사실은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브리핑한 이후에 이제 질문 중에서 나왔습니다. 동행합니까? 그러니까 동행한다 확인을 해줬거든요. 이렇게 좀 써 있습니다. 그래서